여러분,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저 버튼 하나 누르는 것 같아도 제 인생 40년 동안 묻어둔 첫사랑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뜨겁게 뛰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25년 8월 17일 일요일 송도 컨벤시아 맞은편 롯데호텔 연회장. 저는 땀이 맺힌 손바닥을 주머니에 꼭 넣은 채 서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 왔구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동창들의 목소리에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솔직히 제 눈은 이미 한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던지는 농담, 사회자의 진행 멘트까지 모든 게 멀리서 울리는 잡음처럼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이상하게 혼자 빠르게 뛰고 있었죠. 혹시 오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수십 번 떠올렸던 불안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분홍빛 카디건에 진주 귀걸이를 단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를 단정히 묶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스며 있었지만 그 미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1978년 인천 부평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무릎이 까진 제게 손수건을 내밀던 바로 그 소녀. 제 첫사랑 이윤이었습니다. 민호 씨 맞죠?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40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삶의 굴곡,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 다 부질없더군요. 심장은 미친 듯이 고동쳤고 목소리가 나올까 두려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40년 동안 제 마음을 눌러왔던 돌덩이가 단번에 깨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옮겨 로비 쪽으로 걸었습니다. 호텔 유리창 너머로 저녁 햇살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을 보는데 제 심장이 다시 20살처럼 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윤희야. 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그녀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러주니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윤희야, 나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도망치고 싶었어. 근데 내가 나타나는 순간 다 지워졌어. 40년 동안 묻어둔 내 마음이 지금 다시 살아났어. 윤희는 잠시 눈을 감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민호 씨, 사실 나도 똑같았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10번도 넘게 망설였어요. 근데 오늘 와서 참 잘했다 싶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다시 대답을 듣는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40년 세월의 공백이 메워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동창회에서 40년 만에 마주한 첫사랑, 그날 밤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는 내일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꼭 눌러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놓치면 여러분은 아마 평생 다시 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 가슴이 어떻게 다시 뛰게 되었는지 이어서 꼭 확인해 주십시오. 송도 호텔 연회장 한쪽,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인 자리에서 저는 도저히 숨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윤희와 마주 앉았는데 눈앞의 풍경이 몽환처럼 흐릿했습니다. 사람들은 건배사를 외치고 옛날 얘기로 떠들어댔지만 제 귀에는 오직 그녀의 숨소리만 닿았습니다. 민호 씨, 여기 시끄럽네요. 잠깐 나가서 얘기할래요? 윤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기회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나가자. 우리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와 로비 벤치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저녁 햇살이 가라앉으며 바닥에 금빛이 번졌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오래 삼켜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윤희야, 잘 지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멀리 갔다가 이제야 좀 돌아왔어. 민호 씨는? 나도 뭐 은행 다니다가 퇴직했고 아내는 몇 해 전에 먼저 갔어. 아이들은 다 제 살림 차렸고. 제 고백 같은 말에 윤희의 눈가가 순간 젖었습니다. 힘들었겠다. 나도 혼자 지낸 지 꽤 됐어. 남편이 사업하다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그렇게 됐지.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속에 묵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 대신 그녀 곁으로 조금 더 몸을 붙였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희야. 그녀가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왜 말 못했는지 알아? 내가 너무 겁났어. 집안 형편도 내 미래도 불안했거든.
내가 내 손을 잡아주면 지킬 자신이 없을까 봐 그래서 한마디 못했어. 윤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 나도 똑같았어. 겁났지? 하지만 그때 내가 한 번만 불러줬으면 좋았을 거야. 오늘처럼 방금처럼. 저는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만으로도 40년이 메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윤희야, 내일 시간 괜찮아? 인천대공원 앞에 카페 봄날 알아? 오전 11시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더니 연필로 뭔가를 쳤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내일 봄날에서. 저는 안도와 설렘이 뒤섞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연회장 안에서 친구들이 우리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최민호. 이윤이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 우리는 민망한 듯 웃으며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저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 인천대공원 카페 봄날. 이윤희와 첫 커피. 저는 그 문장을 저장하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한 메모 한 줄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문장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불을 끄자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자꾸 되살아났습니다. 오늘처럼 방금처럼. 그 말이 귓가에 울리며 저를 미소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윤희야, 내일은 꼭 내 이름을 더 자주 부를게. 심장은 40년 전 그때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아침. 알람은 9시 30분에 울렸지만 저는 이미 8시에 눈을 떴습니다. 마치 수학여행 전날 밤을 보낸 중학생처럼 잠을 깊게 잘 수가 없더군요.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서니 지난밤보다 더 많은 주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주름들이 그리 밉지 않았습니다. 이 주름도 다 윤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생긴 세월의 흔적이구나 싶었으니까요. 구두를 꺼내 다시 한번 닦고 다림질한 하늘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윤희야 하고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예행 연습이라도 하듯이요. 인천대공원 앞에 있는 카페 봄날에 도착하니 시계는 10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각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셈이죠. 자리에 앉아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커피를 시키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분홍빛 원피스를 입은 윤희가 들어섰습니다. 머플러를 살짝 두른 모습이 참 단정하면서도 고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희야, 여기? 그녀가 저를 보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민호 씨, 일찍 왔네요. 응, 잠을 설쳤거든. 혹시라도 늦을까봐.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자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직원이 가져온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윤희가 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나 사실 어제 집에 돌아가서 많이 울었어. 왜? 그냥 내 얼굴을 다시 보니까 그동안 내가 참 오래도 버텼구나 싶어서.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거든요. 저 역시 같은 감정이었으니까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나 어제 내 이름을 수십 번은 불렀어. 혼자 있는 방에서 계속. 근데 신기하지?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심장이 다시 뛰더라. 그녀가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나도 내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는 목소리를 기다렸나 봐. 40년 동안.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서로의 지난 세월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 얘기, 부모님 얘기,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청춘의 빈자리까지. 말이 이어질수록 공백은 줄어들고 마치 중간에 끊겼던 편지를 다시 이어쓰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윤희가 제 손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 혹시 후회한 적은 있어? 저는 단숨에 대답했습니다. 윤희야, 하루도 안 후회한 적이 없어. 그때 고백하지 못한 걸 평생 가슴에 돌덩이처럼 안고 살았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나도 그래. 그래서 어제 집에 돌아와서 혼자 목 놓아 울었어. 나한테도 그런 후회가 있었으니까. 저는 순간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가 움찔했지만 이내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윤희야, 우리가 이제라도 다시 만난 게 기적 같지 않아? 응. 하지만 기적이라도 믿어야 할 것 같아. 안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렀고 창밖의 햇살은 두 사람만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윤희야,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 인천 소래포구에 가서 회도 먹고 바닷바람도 쐬자. 옛날처럼.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어때? 좋아. 내가 미리 자리 예약해둘게. 카페 앞에서 헤어지며 우리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손짓 속에 40년의 설렘과 아쉬움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절대.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소래포구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습하게 스쳤지만 제 마음은 마치 봄바람처럼 산뜻했습니다. 윤희와의 두 번째 만남이었거든요. 어제부터 몇 번이나 시계를 들여다봤는지 모릅니다. 구두는 반짝이도록 닦아두었고 셔츠는 다림질 선이 뚜렷했습니다. 민호 씨. 멀리서 윤희가 손을 흔들며 걸어왔습니다. 파란빛 블라우스에 흰 바지를 입은 모습이 참 단정했습니다. 저는 순간 다시 20살이 된 것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윤희야, 멀리서도 금방 알아봤어. 그녀가 웃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설레는 게 있네요. 우리는 나란히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산시장 특유의 비릿한 냄새와 사람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자연산 광어 싸요 하고 외쳤지만 제 귀에는 윤희의 웃음소리만 또렷했습니다. 민호 씨, 이쪽에서 회 사서 위에 올라가 먹을래요? 좋지. 내가 살게. 아니에요. 반반네요. 윤희야, 오늘만큼은 내가 다 사고 싶어. 내가 다시 나타나 준 게 선물이잖아. 그녀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번엔 내가 살게요. 약속. 우리는 광어와 낙지를 골라 2층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이 차려지고 막걸리 한 병이 놓였습니다. 저는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우리 다시 만난 기념으로 건배. 건배. 잔이 부딪히는 순간 40년의 시간도 함께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를 먹으며 우리는 다시 지난 얘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 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공부만 했어요? 내가 몇 번이나 말 걸려고 했는데 고개만 숙이고 책만 보더라고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윤희야, 사실은 내 눈을 보면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 괜히 티 날까봐. 그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도 고백할게요. 내가 도서관에서 내 옆자리에 앉았을 때 하루 종일 설렜어.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안 왔었거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대답을 이제야 듣게 된 겁니다. 늦었지만 너무 늦지 않은 순간.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갈매기가 울고 파도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윤희가 바다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참 이상해요. 이렇게 나란히 걷는 게 낯설면서도 익숙해요. 나도 그래. 마치 중간에 멈췄던 시간을 다시 이어가는 기분이야. 우리는 방파제 위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조차 따뜻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 위에 얹었습니다. 그녀가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손가락을 살짝 포개왔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윤희야. 응. 나 혹시라도 내가 불편하면 말해줘. 근데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 씨, 나도 행복해요. 다만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그게 조금 걱정돼요. 아이들? 그건 내가 감당할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잖아. 윤희는 대답 대신 바다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에 맺힌 빛나는 물기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바다 위에 번지자 윤희가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민호 씨, 오늘 참 고마워요. 윤희야, 내가 더 고맙지. 이렇게 다시 웃게 해줘서. 우리는 천천히 포구를 걸어 나왔습니다. 어깨가 자꾸 스칠 때마다 제 심장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날 중 하나로 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래포구에서의 하루가 지나고 며칠 동안 저는 마치 20살 청년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부터 확인했고
윤희의 짧은 메시지만 봐도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습니다. 민호 씨, 잘 잤어요?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그 사소한 대화들이 제 일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커질수록 불안도 커졌습니다. 특히 제 아들 수연이가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다가 제가 괜히 싱글벙글 웃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수연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별일 없다. 그냥 요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그렇지 뭐. 억지로 둘러댔지만 제 웃음이 더 어색해진 걸 스스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상하게 요즘 목소리가 밝아졌네. 무슨 일 있어요? 그냥 건강이 좀 회복돼서 그렇지. 병원 검진도 괜찮다고 했고. 수진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누군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순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에 걸린 돌덩이처럼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69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아이들 눈에는 얼마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로 비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윤희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래포구 이후 인천대공원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이렇게 자주 만나도 될까요? 왜? 불편해? 아니요.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지 걱정돼요. 특히 딸이 성격이 단호해서. 저는 그녀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아이들은 언젠가 이해할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늦게라도 웃고 있다는 게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거잖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윤희의 아들 정우가 그녀의 휴대폰을 보고 의심을 품은 겁니다. 윤희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 씨, 오늘은 좀 힘들어요. 아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요즘 누구 만나세요? 라고. 뭐라고 대답했어? 그냥 친구라고 했죠. 그런데 정우가 제 눈치를 보더니 쉽게 납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행복이 길을 걷기도 전에 현실이라는 벽이 가로막고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윤희와 나눈 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40년을 돌아 만난 우리가 고작 자식들의 시선 때문에 흔들려야 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존재는 늘 변함없이 한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을 테니까요. 다음날 윤희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윤희야,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 솔직히 말하는 게 어때?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벌써요? 준비도 안 됐는데. 준비라는 게 있나? 우리가 숨기면 숨길수록 더 어려워질 거야. 차라리 당당하게 우린 늦게 다시 만났지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윤희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언젠가는 말해야겠죠. 하지만 아이들 반응이 무서울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묻은 떨림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도망치지 않는다. 40년 전처럼 겁먹고 물러서지 않는다. 윤희와 함께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자고 다짐한 지 사흘 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수연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자는 말에 반가웠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퍼주는데 수연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색을 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요즘 누구 만나시죠?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숟가락 끝에서 흘러내렸지만 잡아채든 말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아, 그게 아버지, 숨기지 마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저도 이해하든 반대하든 할 수 있죠. 그의 단호한 눈빛에 저는 더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맞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어릴 적부터 나도 알고 지내던 친구다. 내 엄마 전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다. 순간 수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장난하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다고. 수연아, 내 엄마는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있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고 내 남은 시간도 살아내야 해. 그래서 새 사람 만나겠다고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해 못해도 괜찮다. 하지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이다. 이 기회를 또 놓치면 나는 평생 후회할 거다. 수연은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그럴 거다.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힘들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날이 올 거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엄마도 원했을 거다. 내가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걸 바라지 않았을 거야. 그 대화를 끝으로 수연은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며칠 뒤 윤희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 수진이 집으로 찾아와 직설적으로 물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누구 만나요? 전화기 봤는데 이름이 있던데. 윤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맞아. 옛날 친구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 엄마 제발 그만두면 안 돼요? 지금 엄마 나이가 몇인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윤희는 그 얘기를 제게 전하며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민호 씨, 나는 아이들을 속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우리 둘이 흔들리면 안 돼. 아이들은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우리가 진심이면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야. 윤희는 한참을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 나 겁나지만 이번에는 나도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날 밤 혼자 방 안에 앉아있자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의 반대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40년 전처럼 겁에 질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윤희야, 이번에는 끝까지 지킬 거야. 우리 둘 다. 아이들과의 갈등이 한창이던 그 주, 저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윤희와 함께 소래포구를 다녀온 뒤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상태였지만 막상 사람들 앞에 서니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친구 성철이가 저를 보자마자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야, 최민호. 요즘 얼굴에 화색이 도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순간 저는 웃음으로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말을 포했습니다. 소문 들었어. 너 윤이랑 다시 만난다며? 그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 맞아. 다시 만났다. 오랜만에. 그러자 성철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야, 나이 일은 다 돼서 연애라니. 멋지긴 한데 자식들 반대 안 해? 반대하지. 당연히. 제가 솔직히 말하자 여기저기서 킥킥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자리에 앉아있던 선배 격의 동문이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반대야. 우리 나이에 무슨 연애냐? 자식들 체면도 생각해야지. 친구들 보기에도 창피하지 않나?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형님, 그건 형님 생각이지. 나는 다르게 생각해.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마음도 살아있다. 왜 내 인생의 봄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지?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러나 몇몇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래, 민호 말이 맞다. 우리도 아직 살아있잖아. 그 한마디에 긴장된 분위기가 풀렸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늙은 사랑을 비웃는구나. 며칠 뒤 윤희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걸을 때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있는데 근처에서 산책하던 이웃 아주머니 두 분이 속삭이며 우리를 힐끗거렸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 나이가 몇인데 저렇게 붙어 다니나 몰라. 그러게. 손까지 잡았어? 창피하지도 않나? 그 목소리가 제 귓가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저는 순간 손을 놓으려 했지만 윤희가 오히려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신경 쓰지 마요. 우린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녀의 단단한 목소리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윤희야, 내가 이렇게 잡아주니까 버틸 수 있다. 고맙다. 이번엔 우리 둘 다 도망치지 말자.
세상이 뭐라 해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니 낮에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창피하지 않나? 그 말이 가슴에 상처처럼 남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윤희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 인생인데 왜 남들이 대신 사냐? 이번엔 끝까지 지킨다. 다음날 윤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호 씨, 이번 주말에 내 집에 와줄래요? 아들 정우랑 딸 수진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요.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잠시 휴대폰을 쥔 채 망설였습니다. 아이들과 마주하는 것도 버겁지만 윤희의 자식들 앞에 서는 건 더 큰 산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 대답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내가 갈게. 우리 둘이 같이 맞서자. 휴대폰을 내려놓고 난 뒤 가슴이 두근거려 밤새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 사랑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 오겠구나. 2025년 8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 저는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윤희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잡은 손이지만 이제는 그 손을 지켜내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리자 윤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긴장돼 보였습니다. 민호 씨, 와줘서 고마워요. 윤희야, 같이 하기로 했잖아. 혼자 두면 안 되지. 거실로 들어서자 딸 수진과 아들 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분이 그 사람이에요?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고등학교 동창이자 오랜 친구야. 그리고 지금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지. 순간 정우가 테이블을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정신 차려요. 나이가 몇인데 지금 와서 연애라니요.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해요? 저는 참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먼저 나갔습니다. 정우씨, 죄송하지만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있는 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이셨는지 아세요? 엄마랑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그분 자리를 이렇게 쉽게 지워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우야, 내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있어. 하지만 나는 이제 혼자 남은 사람이야. 그리고 외롭다. 웃고 싶다. 내 아빠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바라진 않았을 거야. 수진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걱정은 안 해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면 어떻게 해요? 창피하잖아요. 수진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 엄마는 창피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고 있어요. 다시 웃을 수 있는 용기요. 여러분 눈에는 낯설고 불편하겠지만 진심은 언젠가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거실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희의 손이 제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살짝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함께 버티자. 정우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엄마가 끝까지 하겠다 하면 저는 반대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진도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하다면 억지로 막진 않을게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시간을 주세요. 윤희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이해해줘서. 엄마, 이 사람과 함께 조금 더 웃으며 살고 싶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창밖 불빛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이 싹트는 걸 느꼈습니다.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렸다. 윤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호 씨, 오늘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끝까지 말 못했을 거예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이야. 같이 걸어가자. 윤희의 집에서 아이들을 만난 지 며칠 뒤 이번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들 수영과 딸 수진이가 동시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웠을 텐데 그날따라 현관문을 열며 들어서는 두 아이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수연이 목소리부터 단호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딸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요즘 만나고 있는 분이 윤희 아줌마 맞죠?
지난번 동창 모임에서 들었어요. 저는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다. 너희 어릴 적에도 몇 번 이름은 들었을 거다. 내 고등학교 동창이자 내 첫사랑이었어. 4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이다. 순간 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사람을. 수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엄마는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있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고 내 남은 시간도 살아내야 해. 이제라도 웃고 싶다. 아들 수연이 얼굴을 굳힌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이해하려고 해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친구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 아버지 늦바람 났다고 뒤에서 웃을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건 내 인생이다. 내가 살아온 세월, 내가 감당한 외로움은 너희가 다 알지 못한다.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웃으며 살겠다는데 왜 남의 시선을 먼저 걱정하니?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 끝에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도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엄마가 불쌍해서.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도 안다. 내 엄마 그리운 거. 나도 여전히 그립다. 하지만 내 엄마도 내가 평생 외롭게 늙어가는 걸 원하진 않았을 거다. 아들 수연이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억지로 막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내 심정 이해한다. 억지로 이해하라는 말 안 한다. 다만 아버지도 사람이다. 행복을 찾아도 되는 나이다.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있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상처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윤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래포구에서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순간 이웃들의 시선에도 손을 놓지 않던 그녀의 단단한 목소리. 우린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저는 눈을 감고 되뇌었습니다. 그래, 잘못한 거 없다. 이제라도 웃을 자격이 있다. 다음날 아침 윤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아이들 아직은 멀었지만 조금은 마음을 열었나 봐요. 그냥 화만 내던 게 아니라 듣고 대답해 주더라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비슷해. 당장은 어렵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우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꺼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2025년 9월 2일. 오늘 내 아이들에게 윤희의 이름을 말했다. 글자를 또박또박 새겨 넣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빚을 갚은 것처럼.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파도도 있겠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이번에는 끝까지 지킨다.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저녁. 제 오랜 친구의 환갑잔치가 인천 시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초대장을 받았을 때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윤희와 함께 가도 될까?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제 마음속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 숨어 다닐 거냐? 이번에는 당당해야 한다. 저는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희야, 이번 주 수요일 내 친구 환갑잔치에 같이 갈래?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눈이 두렵지만 민호 씨가 같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갈게요. 그날 윤희는 은은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어깨를 곧게 펴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여기저기서 시선이 꽂혔습니다.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기 저 사람 최민호 아니야? 옆에 있는 분은 누구야? 아니, 이윤희 아줌마 아냐? 둘이 같이 왔다고? 저는 잠시 움찔했지만 윤희가 제 손을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용기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환갑 주인공인 제 친구 성철이가 마이크를 잡고 우리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민호. 내가 사람 데리고 올 줄은 몰랐다. 반갑다, 윤희 씨. 그 한마디에 연회장 안의 시선이 한층 더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몇몇 친구들이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민호야, 진짜야?
너희 둘이?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그래도 대단하다. 저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대단하지. 40년을 돌아 다시 만났으니까. 그 말을 들은 윤희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살짝 쥐며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는 우리를 곱지 않게 보았습니다. 창피하지도 않나, 나이에 맞지 않게. 이런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왔지만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윤희야,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 난 내 옆에 있는 게 자랑스러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 씨, 저도 그래요. 오늘만큼은 숨지 않고 살고 싶었어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성철이가 무대 위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환갑이지만 나는 이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을 더 축하하고 싶다. 민호, 윤희. 너희 둘이 다시 만난 게 내 눈에는 더 큰 기적이다. 순간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물론 일부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지만 그날만큼은 박수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윤희가 제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 오늘이 우리 공개 선언식이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맞선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아들 수연 아버지, 소문 들었어요. 그래도 당당하시네요. 솔직히 아직 마음이 복잡하지만 아버지 모습 보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 수진 아빠, 저도 오늘 얘기 들었어요. 엄마 대신 화내고 싶었는데 아빠 웃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네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비로소 문이 열리는구나. 환갑잔치가 있던 날 이후 저는 한결 당당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윤희와 함께 서니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뒷말은 여전했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연애냐, 아이들 채면 생각 안 하나 같은 말들이 여전히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어 넘길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윤희의 미소였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 수연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녁상을 함께 차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호텔 행사장에서 윤희 아줌마랑 같이 계셨다면서요. 그 얘기 여기저기 돌더군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숨기고 싶지 않았다. 내 엄마도 내 마음속에 늘 있지만 난 이제라도 웃고 싶다. 내가 이해 못해도 괜찮다. 하지만 내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 수연은 잠시 말이 없더니 밥그릇을 밀어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낯설어요. 하지만 아버지 웃는 얼굴 보니까 저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난 뒤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연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천천히 이해해도 된다. 아버지 욕심은 단 하나야. 마지막 남은 세월 외롭지 않게 살고 싶을 뿐이다. 며칠 후 윤희의 딸 수진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민호 아저씨랑 같이 지내는 거 아직도 불편하지만 지난번에 본 아저씨 눈빛이 진심 같았어요. 적어도 엄마를 가볍게 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윤희가 그 전화를 전해주며 울었습니다. 민호 씨,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봤지? 결국 진심은 통하게 돼 있어.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아이들도 받아들일 거야. 그날 우리는 함께 인천대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어느 노부부가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 참 잘 어울리시네요. 오래된 부부 같아요. 그 한마디에 윤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민호 씨, 들었어요? 오래된 부부 같대요.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보이게 살자. 윤희가 제 어깨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40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뒤 아들 수연이와 딸 수진, 그리고 윤희의 아이들까지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어색했습니다. 밥상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얘들아, 솔직히 말하자. 우리 나이에 사랑이 무슨 의미냐고들 하지만 나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한다.
너희 눈에는 낯설고 불편하겠지만 내 진심은 변하지 않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아직도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지만 아빠가 계속 외롭게 지내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 윤희 아줌마를 존중해 보려고 해요. 윤희의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직은 어색하지만 엄마가 웃는 걸 보니까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윤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우리가 해냈네요. 조금씩이지만 길이 열리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윤희야. 결국 사랑은 이기는 거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가을밤 바람을 맞았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증오와 반대의 벽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내자. 이 사랑, 이 시간 다시는 놓치지 않자. 아이들과의 긴 갈등 끝에 조금씩 이해의 문이 열리자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윤희와 저는 숨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9월 말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던 날, 윤희와 저는 강릉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KTX에 나란히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데 윤희가 제 어깨에 살짝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이런 여행이 꿈만 같아요. 젊었을 땐 바빠서 나이 들어서는 겁나서 못했는데.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윤희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한테는 아직 시간이 있어. 강릉 바닷가에 도착하니 가을 바람에 파도 소리가 겹쳐져 울려 퍼졌습니다. 바닷가를 나란히 걸으며 윤희가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민호 씨, 모래사장에 우리 이름 써요. 이 나이에? 이 나이라서 더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손가락으로 모래에 이름을 썼습니다. 민호, 윤희. 파도가 밀려와 글자를 지워버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젊었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횟집에서 조개구이를 먹으며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윤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이렇게 함께 밥 먹고 술잔 부딪히는 게 왜 이렇게 설레죠? 윤희야,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청춘을 살고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미처 못 지켰지만 이번엔 놓치지 말자. 여행 이후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노래 교실에도 같이 다녔습니다. 윤희는 목소리가 컸고 저는 음정은 잘 못 맞췄지만 박자 하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사가 두 분은 부부세요? 하고 묻자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오래된 인연이에요. 그 말에 강사와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가 세상의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등산도 갔습니다. 가을 단풍이 산을 물들일 때 윤희는 사진을 찍으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민호 씨, 빨갛게 물든 단풍 보니까 마음이 벅차요. 저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윤희야, 내 마음은 내 웃음으로 더 빨갛게 물들었어. 그녀가 제 팔을 가볍게 치며 웃었습니다. 민호 씨, 언제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요? 너랑 있으니까 말이 절로 나와. 아이들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주말 등산에서 찍은 사진을 아들 수연에게 보여주자 그는 한숨을 쉬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는 말리진 않을게요. 아버지가 행복하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딸 수진도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활기찬 목소리로 말하는 거 오랜만이에요. 솔직히 아직은 낯설지만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윤희의 딸도 조금씩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엄마, 민호 아저씨랑 있을 때 표정이 참 밝아요. 저도 이제는 그걸 존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앞에, 아이들 앞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당당한 사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윤희와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총총히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늦게 만났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윤희야, 인생의 마지막 장을 웃으면서 쓰고 싶다. 내 옆에서.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번엔 놓치지 말자. 윤희와 함께하는 나날은 마치 선물 같았습니다. 여행도 하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등산하며 단풍을 즐겼습니다. 서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이제야 진짜 평온이 찾아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2025년 10월 초 갑작스럽게 윤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 씨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천 안산병원 진료실. 의사는 윤희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닙니다만 초기 단계의 협심증 증세가 있습니다. 생활관리와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검진도 받으셔야 합니다. 윤희가 얼굴을 굳히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괜찮아. 초기라잖아. 관리 잘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민호 씨, 나 혹시라도 당신한테 짐 되는 거 아닐까 걱정돼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짐이라니. 이번에는 내가 널 지킬 거야. 40년 전에 못했던 걸 지금은 할 수 있어.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윤희 곁에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그녀와 함께 산책을 했고 저녁이면 식단을 함께 챙겼습니다. 짠 음식을 피하고 하루 3번 약을 챙겨 먹도록 도왔습니다. 윤희는 종종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민호 씨, 내가 괜히 당신 시간을 다 뺏는 것 같아요. 윤희야,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가장 원하는 시간이야. 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야.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무게가 짓눌렸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윤희를 잃게 된다면 나는 또다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생각이 밤마다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며칠 뒤 윤희의 딸 수진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 앞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엄마 병원 다녀오셨죠? 엄마가 협심증이라고 들었어요. 아저씨 정말 엄마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녀의 눈빛은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내 엄마는 내 첫사랑이자 내 마지막 사랑이다. 내가 지킬 수 있는 한 끝까지 곁에 있을 거다. 그건 약속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의무야. 그 말에 수진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럼 믿어볼게요. 엄마한테 상처만 주지 마세요. 윤희의 아들 정우도 찾아와 붙더군요. 아저씨, 엄마가 아플 때 진짜 곁에 있어 줄 수 있어요? 그냥 좋은 시절만 함께하다 떠나면 그건 더 큰 상처예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정우야, 걱정 마라.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내 엄마 곁에서 끝까지 함께할 거다. 그날 밤 윤희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윤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나 무서워요. 혹시라도 이 시간이 오래가지 못하면 어쩌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윤희야, 무서워하지 마. 우리에겐 지금 이 순간이 있고 앞으로도 함께할 날이 있다. 설령 시간이 짧다 해도 나는 끝까지 내 옆에 있을 거야. 그게 내 선택이고 내 사랑이야.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고마워요. 내가 이번 생에 다시 사랑을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사랑은 젊을 때만 하는 게 아니다. 나이 들어서도 병든다 해도 끝까지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이다. 윤희의 협심증 판정을 받은 이후 제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혈압계를 꺼내 그녀의 손목에 감아주고 저녁이면 약 봉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번거롭다고 투덜거렸을 텐데 지금은 이 모든 과정이 제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희가 약을 삼키고 물컵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 씨, 참 신기해요. 병원에서는 병자라 했는데 당신 옆에 있으면 그냥 평범한 여자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내가 평범해서 고마운 거야. 나는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숨이 편해. 하지만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10월 15일 저녁 윤희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가슴을 움켜쥐며 휘청거렸습니다. 민호 씨 숨이.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부축해 벤치에 앉히고 다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식단 관리와 안정이 필수입니다. 윤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잡자 그녀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민호 씨, 나 혹시라도 당신 짐 될까봐 두려웠는데 오늘 보니 이제는 덜 무서워요. 저는 눈가가 젖으며 대답했습니다. 윤희야, 짐이 아니라 선물이야. 내가 있어서 내가 하루를 버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돼줘서 고마워. 며칠간 병원에 머무르는 동안 저는 매일 곁에 있었습니다. 식판에 놓인 죽을 떠먹여주고 밤이면 그녀의 이불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은 오래된 부부 같으세요. 참 보기 좋아요. 윤희가 그 말을 듣고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우리도 언젠가 정말 부부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윤희야, 나 이미 마음으론 내 남편이야. 서류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지키고 있다는 거지. 그 순간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퇴원 후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운 일상을 살았습니다. 무리한 여행 대신 집 근처 작은 공원을 산책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나는 병 때문에 움츠러들까 봐 두려웠는데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윤희야, 사랑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 늦게 만났다고 덜 뜨거운 게 아니고 병이 있다고 시드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거지.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나도 또 만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윤희야, 그땐 놓치지 말자. 이번처럼 돌아서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잡자. 아이들도 점차 변했습니다. 윤희의 아들 정우는 병원에 찾아와 제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엄마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괜히 괴롭힌 건 아닌지 후회됩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괜찮다. 내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중요한 건 앞으로 내 엄마가 웃는 거야. 제 아들 수연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뵈면 정말 예전보다 젊어 보이세요. 아버지 행복한 게 느껴져요. 저도 더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고맙다, 수연아. 그 말 하나면 아버지는 충분하다. 윤희와 저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건강의 그림자조차 우리의 사랑을 무너뜨리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그림자는 우리를 더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윤희가 태어난 지 한 달쯤 지난 2025년 11월 초. 바람이 차가워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단순한 행위가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줄은 예전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윤희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난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젊을 때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결혼식도 같이 하고 아이들도 함께 키우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윤희야, 후회할 건 없어. 우리가 늦게 만났지만 지금이야말로 제일 소중한 순간이야.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우리한테도 지금이란 시간이 있잖아. 윤희는 제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맞아요. 지금이 참 감사해요.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행복이 더 크네요. 며칠 후 아이들과 함께 모인 저녁 자리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너희 엄마와 나, 그리고 너희들까지 이렇게 한자리에 있으니 참 감격스럽다. 나와 윤희는 늦게 다시 만났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하려 한다. 너희가 우리를 이해해 주려 노력해줘서 정말 고맙다. 윤희의 딸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웃는 걸 보니까 저도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민호 아저씨, 엄마 꼭 지켜주세요. 제 아들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인정합니다. 아버지 인생을 아버지답게 사세요. 저희는 이제 응원할게요. 그 순간 윤희와 제 눈물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긴 세월의 고통과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와 저는 집 앞 공원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길 위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희야, 나 말하고 싶어.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야. 다시 태어나도 꼭 찾아갈 거야.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참 늦었지만 결국 만났네요. 이게 운명 아니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우리 품 안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선도, 아이들의 반대도, 심지어 건강의 그림자마저도 우리 사랑은 이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사람들은 묻겠죠.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하지만 저는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랑할 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윤희가 보여준 건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단지 늦게라도 용기 내어 잡은 손이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웃고 싶은 한, 누구에게나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이 올라옵니다. 구독하지 않으면 놓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와 함께 다음 이야기를 살아가 주세요.